대표님 옆에 계시는 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코엠 파트너스의 이한경이라고 합니다. 에코엠 파트너스는 기후 환경 분야의 연구와 또 컨설팅을 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고 또 탄소 중립의 중요한 수단인 순환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환 경제의 핵심은 원료에서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즉 재생 원료를 써서 제품을 만들고요. 또 설계를 할 때 재활용과 수리가 용이하게끔 설계를 하고 사용 후 폐기한 다음에는 원료를 추출을 해서 즉 순환고리를 완성하는 게 순환 경제의 핵심입니다. 즉 자원을 오래 쓰고 계속 돌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촉진이 되냐면 EU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규제에서 우리 이제 산업계가 품목별로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규제가 있고요. 또 설계도 규제를 합니다. 순환성을 고려해서 에코 디자인이라는 규제를 준수하게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라든가 전기전자,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제2의 알리백과 같은 형태로 산업계를 압박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오늘 재생 에너지인데요. 저는 오늘 재생 원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첫 단계인 재생 원료 확보에서부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즉 재생 원료는 폐기물에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폐기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염원이죠. 그래서 오염원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 폐기물 관련된 규제가 신속한 재생원료 확보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폐기물은 오염원으로만 보지 말고 다시 써야 할 자원으로 관점을 바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재생원료 몇 프로 의무가 이제 우리 산업계의 현실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폐자원이 최대한 발생되면 우리나라의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게끔 내수 시장을 좀 형성해야 되고 또 워낙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재생원료 확보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의 핵심이 폐기물 수출입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입 규제가 우리 산업계의 상황에 시간에 맞게끔 전망에 맞게끔 그런 이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면은 2035년에는 이 재생원료의 수요가 공급의 3배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은 우리 산업계의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과감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두 분 정도 의견을 더 듣고 답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고려아연에서 온 박기덕입니다. 고려아연은 이제 지금 현재 51년째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종합비철 재련 회사입니다. 종합비철 재련 회사로서 순환 경제와 함께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폐자원을 활용해서 그 경제성이 있는 유가 금속, 즉 핵심 광물들을 저희가 가장 세계에서 우수한 최고 우수한 기술력을 발휘해서 저희가 회수하는 그러한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현재 좀 앞서 이제 이한경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출입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현재 우리 폐자원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 분야인데요. 첫 번째는 그 폐기물 간의 그 국가 간 이동을 규율하는 이제 바젤 협약이 있는데 이걸 이제 국내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복잡한 수입 신고 절차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거를 매년 반복하게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타국의 사례를 보면 한번 수출입 절차를 한번 밟게 되면 이걸 단연간 적용해서 그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그러한 이제 존속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받지 못함으로써 상대적인 불리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폐 PCB나 폐 촉매 등을 이제 수입할 때
이제 납부해야 되는 관세가 있습니다. 이 관세가 이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국내 기업들한테는 원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분야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폐자원의 수출 규제 및 이동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이제 폐자원 확보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발생되는 이런 이제 폐촉매나 구리 스크랩을 이 대표되는 이런 폐자원들이 국내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이제 해외로 합법적이나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출되고 있는 그러한 게 이제 현실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도 건의를 드리면은 타국과 특히 타국 기업과 좀 동등하게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평평한 운동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폐기물 수입 절차를 이제 경쟁국과 같이 간소화하고 두 번째는 그 수입 시에 이제 기본 관세율을 0%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내 순환 이용이 필요한 이런 폐자원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이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한 분 더, 네, 아까 손 드셨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남 광양에 위치해 있는 포스코 광양시철소에서 함철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신진기업 김윤철입니다. 함철 부산물은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에서 철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 더스트나 슬러지 그리고 밀리스케이 등을 전로에 투입할 수 있게끔 본 회사에서 가공하여 전량 전로에 고철 대용자와 냉각제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함철 부산물도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제를 많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포스코와 신진기업은 같은 산단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물이 전혀 외부로 나가지 않는데 관련 규정이 GPS를 부착한 정해진 차량으로만 운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그 회사 입구와 보관 창고에 CCTV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번 인수인계 시에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복잡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서 외부로 전혀 유출이 되지 않는 양질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K컬처 부분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린 것 같아서 저는 한 건은 서면으로 대신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단히 뭔데가 감사합니다. 규정안 네. 얘기해 보세요. 순환골재 관련 부분입니다. 골재? 예. 골재 시끄럽고 말 많던데 얘기해 보시죠 그냥.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러던데. 예,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세요. 예, 건설 폐기물은 순환골재로 분류되어서 의무 사용하도록 해서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부산물과 산업 부산물은 이러한 제도적인 지원이 없어 활용 확대에 제약이 많습니다. 천연 자원을 대체하는 용도의 경우 의무 또는 우선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은 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외에 사용이 조금 불편하다면은 산업단지 내 부지 조성 등으로 활용을 하면은 제도화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함철 부산물 얘기하고 이건 또 딴 얘기예요? 예. 비슷하게 들리는데. 비슷한 그 부산물 쪽 분야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 하신 거예요? 폐기물 수입을 쉽게 하게 해달라. 폐기물 수입할 때 세금 관세 안 내게 해달라. 그럼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는 별로 납득이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름이 폐기물자가 붙어 있어서 그런데요. 네. 사실상 핵심 광물인데요. 그거를 채굴해서 광물을 수입하는 것보다 그 폐기물 안에 들어있는 광물을 폐기물체로 혹시 뭐 수입해서 폐 컴퓨터 저 쓰레기 이런 막 싣고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표적인 게 이제 폐 배터리인데요. 폐 배터리 안에 있는 니켈이나 망간이나 폐 배터리를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니켈, 망간,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이 들어 있는데 그 추출하고 난 나머지 폐기물은 어떻게 하나요? 그건 대부분 고철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문제 없어요? 네, 제가 이것을 하는 군산에 있는 그
그 대표 기업을 직접 가서 현장을 봤는데요. 뭐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쓰레기 수입해 가지고 막 이런 걱정은 별로 없고 옛날에 쓰레기 사다가 묻고 막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적은 있었는데 이제 품목을 제한해서 핵심 광물이 들어있는 이 폐자원은 사실상 자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위험이 없는 아주 특수한 폐자원을 수입을 허가를 해주는데 네. 그건 심사를 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막 못 쓰는 것 몰래 사다가 산에다 심는 게 아니고, 예. 근데 그걸 사오는 때 허가 기간이 1년 단위로 맨날 다시 갱신해야 되는 건 너무 어려워서 좀 장기간 허가로 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품목별, 그다음에 거래처별을 다 분리해서 그거는 별로 다 하시면 어려울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예, 어쨌든 허가를 하니까 심사를 지금 하니까. 1년 단위로 하는데 3년 기간을 단위로 예, 그건 뭐 문제 없을 네. 것 같고. 세금 깎는 저는 세금 깎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쉽게 동의가 안 되는데. 대통령 제가 기획재정부 1차관 네. 이영일입니다. 관세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네. 지금 이제 수입할 때 제가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요. 이거를 다시 제재하는 핵심 광물을 수출할 때 부과했던 관세를 환급해 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국가 세수에는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고 대체로 다 수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 나가게 됩니다. 아, 수출에? 근데 예, 수출하면 다시 관세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데 규모가 얼마 되는데? 예? 규모가 얼마쯤 되는데? 지금 말한 배총매 경우는 1년에 100억 정도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귀찮기만 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그 귀찮은 행정 비용도 있지만 국내 제조업체가 그거를 이용하고 싶은데 수출을 해야지 환급해 주니까 여기 있는 재원을 다시 수출해 버리고 국내 제조업체는 그게 필요 구하려도 없으니 다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저희가 제작한 다음에 국내 네. 제조 쓸 수 있게 해주려면 관세를 인하해 주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부분은 불법 네. 수출을 허용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 그 바젤 협약에 이제 제한해 달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자동차 뭐 그다음에 폐옷까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유가금속 즉 그 핵심 광물을 포함한 이런 그 광물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수출하지 말고 국내에서 재활용하게. 가능하면 국내에서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중국이 만들어야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자원들을 다 수입해서 자국에서 누구는 자원을 수입해 가지고 막 그 재분류해 가지고 추출하고 있는데 누구는 이걸 막 수출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수출해 버리고 있어서 현재는 그걸 막는 제도가 나는 없는데요. 그게 규제라기보다는 시장의 불합리성 같은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폐자원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해외에서 사온다. 사오는 업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해외로 팔지 말고 국내 업자한테 팔면은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수송비 안 들고. 네, 근데 왜 팔아요? 시장의 불합리성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각국 간의 어떤 그 제도적인 차이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그게 국내 업자한테는 싸게 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그 시장 가격을 주고 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네네. 국내 업자들끼리 거래하면 되지. 누구는 해외에 팔고 누구는 해외에 사오고 이런다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를 수출을 제한하자는 건 부당 이득을 얻자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타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대부분의 뭐 예를 들면 EU에서는 원천적인 그 원칙은 국내 소비를 아예 원천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이 되는 부분은 그걸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혹시 누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면 네, 해보실래요? 실제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유럽에서는 그 각종 그 이제 자원들을 자원 순환 차원에서 채굴해서 쓰고 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기왕에 한번 채굴돼서 사용되고 제가 있는 말씀드린 걸 말씀은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거. 유럽도 그것을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국내 업체가 예를 들면 이
어떤 A 폐기물을 해외에서 3% 관세를 부담하고 수송비 부담해가면서 사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해외에다 파는 데가 있으니까 제한해달라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 수요가 있다면 국내 업체는 해외에서 관세 부담하고 수송비 부담해가면서 해외에 사올 게 아니라 국내에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걸 뭐 수출 제한이라고 하는 법적 제도로 강제하냐고요.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돼야지.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요 공급이 이제 형성이 되면 그러한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막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국내에 여유 있는 이런 캐파가 있으니 그러한 걸 적극 활용하는 방향에서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네. 쉽게 나는 납득이 안 돼. 하여튼 뭐 다른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점검해 보시죠.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네, 지금 당장 판단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시장 제가 가격이 부당한 그 이해를 지적이에요. 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내가 파악을 그럴 수도 있지. 해보겠습니다. 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뭐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예, 사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수요가 품목별로 시장별로 그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재생원료 아까 제가 의무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우리 기업들이 당장 의무화가 해야 되는 법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3, 4년 후에 벌어질 일이어서 지금 현재의 수요가 사실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재생 원료를 쓰게 되면 그걸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이 재생원료 인증을 이제 우리나라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인증을 받는 것이 사실은 더 선호가 됩니다. 훨씬 더 국제 상호성이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의 재생 원료보다는 이제 해외 재생 원료의 해외 인증을 받은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계획에서도 제가 봤는데 국제 호환성을 갖춘 재생원료의 인증 제도를 만드는 부분이 조금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드는 데 시장 조성을 해야 될 상황이다. 시장이 형성이 잘 안 돼 있다 그 말인가 보네요. 저는 이제 현재 이제 국내 기업의 수요보다는 현재로서는 해외 수요가 많기 그거는 때문에 환경부하고 네. 환경부 소관 사업일 테고 기후부. 죄송합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 기후부로 약칭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미리 좀 알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기후부 소관이고 기재부는 뭐 수출입 허가 그래? 산업부하고 별도로 기후부가 토의를 좀 같이- 하십시오. 네. 토의를